안녕하세요. 8월 22일. 네,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부동산으로 와서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집주인이 전세금 2억을 올려달래요. 입주장이 있는데도 못 막았다. 보통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주장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그 입주장에서 특히 매매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 주변에 이제 전세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2억을 올려달라.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1대1 재건축, 그 다음 서울에 계속 이제 분양 나오는 것들, 주담보 대출이 이제 대출이 스트레스 등대 2단계가 9월 1일 날 이제 시작되니까 이런 것들, 집값을 잡을까 이런 것들 나오고요. 분양한다는 것들. 그 일기 신도시 이제 삼본하고 중동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된다는 호재가 있는데 그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싸게 내놨는데도 집을 살려고 한다. 평균적으로 계속 뉴스는 이제 서울의 집값들이 오르고 있고 이제 전세가 이제 대란은 아닌데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편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자체 내 강남 쪽 이제 분양하는 광고성 이제 기사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계속 비슷합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양극화, 지방은 평준화. 요거는 제 생각을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생수역 같은 경우 오피스텔 허용이 됐다. 지금 요 기사도 조금 이따 요것도 한번 저희가 알아볼게요. 서울 아파트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올라가고 있다. 요것도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고 그 다음 비슷합니다. 계속 공사비 많이 들고 집을 사야 되고 계속 쭉쭉 내려옵니다. 하고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제 오피스텔까지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다. 88 대책 관련해서 나오고 흰색 규제 서울에 집값을 올리고 있다. 전세 사기 이제 대충 오늘 그 전세 사기 요것도 한번 조금 설명드리고 이제 새 창을 열고 제가 체크를 안 해놨네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제 기사들을 보고 생각을 말씀드리면 보통 갱신 요구권이 20년도에 이제 그 갱신 요구권 임대 3법 때문에 이렇게 돼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나서 5% 보통 5%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5%를 올린 다음에 이제 2년이 살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전세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시는 분들은 사실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권일 수 있고 보통 한 동네에 살게 되면은 직장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친구도 있고 또 익숙해 하기 때문에 그 생활 환경을 잘 안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 그 위치에 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5%의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이제 전세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전세금을, 보증금을 많이 오르죠. 아까 보니까 3억이던가? 그런 식으로 올랐는데, 사실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위치가 입주장이었다.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축의 입주장이 있으면은 이제 보통 매매와 이제 특히 전세 물량이 많이 쏟아집니다. 특히 조합원분들이 전세 보증금으로 이제 잔금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다 하면은 바로 팔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한순환 2년에서 4년을 지나고 나서 그 신축의 집값이 안정화가 되고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괜찮은 시점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 본인 돈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전세로 그렇게 잔금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전세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 예, 수요 공급이니까, 예, 공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 특히 전세 물량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집값도 떨어지겠지만, 특히 이제 전세가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보통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근데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 전세를 싸게 했을 때 이제 기회비용을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전세를 싸게 했을 때, 물론 이제 비싸게 하면 전세가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전세를 싸게 했을 때 다시 2년에 4년을 했을 때 그 집값을 받쳐줄 수 있는가. 물론 집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거주의 실수요자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갭 투자로 들어올 수 있는데, 베이스를 받쳐주는 게 이제 기존의 이제 전세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금리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주변에 집값이 오르는 걸 볼 때, 전세를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개편이 되겠죠. 전세를 올린다 해서 그 전세에 이제 뭐 그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전세보다는 좀 더 높은 보증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요런 기사들이 나고, 결국엔 이 전세 갱신을 못 하시고 새로운 계약할 때 이제 뭐 좀 그렇지만 이사를 가셔야 되는 이제 전세 수요가 새로운 전세로 간다기보다는, 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매매로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지금 집값이 오르는 기대 심리나 이런 심리를 볼 때 집을 사야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수도권은 틈새 시장까지 합쳐가지고 전세 매매 전부 다 지금 개편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각각의 박스권은 그렇지만 입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집값이 더 오르고 있고, 전세가도 지금 전세도 많이 같이 오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기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잠깐 봤던 게, 재건축이 1대1 재건축이 있습니다. 1대1 재건축. 예. 소위 말해서 일반 분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일반 분양이 물량이 없다. 보통 이제 조합원들과 이제 일반 분양을 하거든요. 일반 분양. 그러면 며칠 전 기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합원들의 이제 분담금하고, 일반 분양의 이제 계약금, 잔금, 요 일반 분양가를 통한 이제 그 분양가 책정된 금액하고 합쳐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금액들을 다 합쳐서 이제 공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 분양이 사실은 뭐 최대한 높게 책정되면서 이제 적정 금액이 높게 책정이 돼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 분양이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제 소형 평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중대형 평수보다는 이제 소형 평수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제 일반 분양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1대1 재건축을 한다는 말은 일반 분양이 없어진다, 소형 평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뭐 공사비뿐만 아니고 이제 분담금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은 뭐냐면은, 공사비도 있고, 이제 분담금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고급화, 쉽게 말해주면 이제 중대형 평수로 이제 고급화를 가면서 이제 한강뷰를, 체크를 한다. 아까 기사에 이제 분담금이 거의 9억 선이라 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기보다 좀 표현을 하자면 살 사람은 살아 이 말이겠죠. 조합원들이 그만큼 여력이 된다. 이게 1대1 재건축의 리스크는 있지만, 서울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만큼의 가치, 왜냐면 중대형 고급화 한강뷰를 했을 때 집값 자체가 근 3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분담금을 하더라도 최소 뭐 시세 차익이 한 10억 이상을 날 수 있다는 이제 그만큼 확신이 드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방은 어떻게 되냐? 뭐 삼입비치를 잠깐 예로 들면, 삼입비치도 거의 1대1 이제 재건축에 들거든요. 제가 이제 삼입비치 매매를 했을 때 이제 분담금을 초반에 제가 이제 삼입비치 매매를 했을 때 이제 분담금 때문에 이제 매도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거기 투자자분도 있지만 오래 사셨던 분들도 있고, 이미 현금 청산을 하더라도 뭐 손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간평해 보고 뭐 산정해 보고 그냥
좀 더 피를 뭐 선피를 받지 않고 그냥 이제 파시긴 했는데 분담금이 평균 이제 뭐 8억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8억에서 뭐 10 몇 억까지 이제 평균 8억이 넘어가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자나 기회 비용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집의 투자나 이런 게 익숙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보시는 게 익숙한 분들은 이 하나의 집에 내가 집에 이제 뭐 평균 한 2, 30억을 투자를 해서 깔고 앉는다는 느낌으로 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이제 보통 서울 쪽에 이제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지방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개념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이제 가치관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회비층 같은 경우는 일대일 재건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편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담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 문제의 그 금리 등에 대한 이제 금융비용 등 이제 이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투자로 들어왔던 단기로 이제 들어왔 보셨던 분들도 이제 팔고 나가려 하고 뭐 손해는 안 보시니까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표현은 그렇지만 그들만의 리그처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삼익비치도 그 부산에서 이제 2대 대장주가 될 거예요. 마린 쪽이랑 해서 대장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션뷰 라인으로 하는 쪽이 그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내 돈을 그 집에 이제 깔고 뭉개느냐 아니면 여유가 돼서 그 집을 이제 사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뭐 아무리 신축급이 하이엔드급으로 간다 하더라도 물론 생활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뭐 골프장이랑 수영장 여러 가지 내가 거기에 산다 하면 주변에 이제 보시는 분들의 이제 눈높이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그런 본인의 자존감도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평균 한 20억을 깔고 있냐 이게 또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일기 신도시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일기 신도시 지금 이제 발표난 개발 기본 계획들의 안이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삼본하고 중동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된다 하면은 이게 개발 호재입니다. 사실은 뭐 조합원들뿐만 아니고 새로운 일반 분양이 이제 시작된다 하니까 그렇다 하면은 특히 이제 일반 분양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분담금이죠. 내가 분담금을 얼마를 낼 것인가, 분담금을 얼마 낼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일반 분양이 얼마 될 것인가, 일반 분양가가 또 중요하겠죠. 결국에 제가 뭐 계속 며칠 전 뉴스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결국 자체 집값과 주변의 집값이 얼마 되느냐 이게 이제 크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말입니다. 예, 주변 집값이 결국에는 이제 주변의 집값들이 평균 한 10억 일기 신도시 있는 위치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집값의 이제 조금 레벨선 소위 말해서 천장의 위치는 다르겠지만 평균 한 8억에서 10억을 가져야 되는데 새로 이제 신축이 짓고 나면 가져야 되는데 이제 지금 집값이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집값들은 평균 30평대를 본다면 한 4억 선의 위주고 분담금을 내고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1 재건축처럼 돼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높지도 않고 공사비까지 해서 이제 추가 분담금까지 저도 뭐 추가 분담금을 내는 상황을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몸소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리모델링 이제 추진위를 하고 또 신도시 재건축 요 통합 정비 사업이 이제 추진위를 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조합원에다가 지금 뭐 몸소 초창기부터 이제 중간기까지 다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시간과 그다음 기회비용과 거기에 대한 정말 뭐 표현을 하지만 몸에 사리가 생길 정도로 이런 극한의 상황이 이제 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분담금이 오고 이자가 늘어나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만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정말 크게 와닿는 거죠. 이제 투자를 하고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 업을 이제 하는 저도 제 입장도 이런 게 와닿는데 평범하신 분들은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일기 신도시가
막상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은 아니다.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이런 식으로 오르다 보니까 서울의 이제 아파트에 대한 대안책으로 비아파트 중에 이제 오피스텔의 이제 하락은 조금 막고 있다. 이제 오피스텔이 조금 이제 미분양도 떨어지고 올라가는 분위기다. 저도 이제 서울에 오피스텔 매물들이 이제 조금 있는데 이 분양가가 거의 이제 뭐 10억 선입니다. 10억 선. 오피스텔이 10억입니다. 예. 평수는 뭐 크지도 않은데 지방에서는 이제 뭐 지방하고는 좀 완전 다르죠. 이제 지방은 특히 뭐 센터 쪽에 이제 중대형 평수가 이 정도 금액에 조금씩 올라가는데 서울은 소형 평수가 거의 10억 선에 제가 매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거의 영향으로 아파트 영향으로 이제 월세 플러스 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 임대 수익뿐만 아니고 가격이 퍼지고 틈새로 오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서울에 들어가야 하는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살 수 있는 게 이제 또 오피스텔이 또 하나니까 비아파트 시장에서 그래도 빌라 연립보다는 지금 전세 사기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피스텔이 지금 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천천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 부분이 이제 서울 수도권이 양극화 특히 이제 될 놈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그렇지만 될 것만 된다 양극화로 이제 됐고 지방은 평준화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안에서 이제 천장의 박스권의 레벨이 지금 계속 한정 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은 제가 계속 설명드린 대로 서울은 틈새가 생기면 입지에 따라서 이제 한강 라인과 이제 교통 도로 라인에 따라 가지고 계속 마영성, 노도강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수도권은 계속 퍼지고 돌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도 오르고 이제 전세도 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지방은 조금 다릅니다. 지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장 레벨이 이제 전체적으로 되면 이제 평준화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평준 안정화가 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근데 안정화가 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거래가 이제 단순화, 거래량이 늘었다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금액대가 거래량과 이제 금액대가 안정화가 되는 식으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되고 나면 이제 이동이 쉽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에요. 이동이 쉽지 않다는 말은 내가 사는 집의 집값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천장에 한계가 이제 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은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장주, 역세권 대장주입니다. 이제 뭐 교통과 학군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대장주가 결정을 짓게 되는 상황으로 와버립니다. 특히 대장주 같은 경우는 서울은 이제 뭐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준대장주나 이제 다른 입지에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입지의 대장주들이 각각의 이제 특성을 가지고 이제 네임들을 가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대장주의 네임드가 아주 한계가 와버립니다. 뭐 강남 3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린 특정한 다음에 마린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름이 이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에는 그 아파트의 가격대의 박스권 소위 말해서 이제 천장의 레벨이 확 떨어집니다. 보통은 한 2, 3억씩 이제 떨어져요. 평균이 이제 비슷은 하겠죠. 근데 이제 내 집값을 본다면 거래량이나 이제 평균을 본다면은 그 실제 준대장주에 비슷하게끔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집값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이터적으로 금액하고는 이제 다릅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 이제 지방의 대장주는 쉽게 이제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그 떨어지는 폭이 이제 낮고 이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대기 수요가 여기에 이제 그 지방의 입지 자체에도 들어오실 분들이 이제 근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고점의 천장을 뚫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천장 한계에 이제
뚫지 않는 선에 이제 급매를 찾고 들어오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대기 수요가 이제 천장을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급매로 들어오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대장주는 유지는 되겠지만 이제 평균 안정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락선의 안정화, 하락되는 금액의 이제 레벨이 이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방에 사신다 하면은 무조건 개인의 이제 실생활을 보신다, 현재 가치의 이제 실거주의 요건을 보신다 하면은 그냥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직장 가깝고 애들 학교 가깝고 뭐 역 가깝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체크를 하는 점수를 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고, 내가 가진 돈에서 이제 최대한 생활이 편한 곳으로 이제 가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집값이 이제 급매 나오는 집값을 사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하시면, 내가 어차피 서울 사람들처럼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집에 내가 돈을 깔고 앉는다는 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서울처럼 뭐 2, 30억, 40억까지 이렇게 된다 안 하시고 그냥 내가 한 5억에서 10억 사이에 이렇게 된다 하시면, 그 대장주에 가까운 준대장주에 가까운 최대한 괜찮은 레벨로 가시는 게 이제 좋은 겁니다. 그래야 이제 집값이 안 떨어지고 집값이 오를 수 있는, 내가 산 금액이 3년, 5년, 뭐 정말 길게는 7, 8년이 될 때까지 집값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가 대비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거지, 실질적인 이제 개념의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를 좀 아시고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상담을 좀 받아보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잠깐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대출 관련 문제입니다. 대출. 스트레스성 DSR이 2단계가 된다 하는데, 이게 뭐 보시면은 이런 뉴스의 기사. 지금 뭐 1단계로 됐고 2단계를 7월 1일날 이제 시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9월 1일날 할 거고요. 은행권에 이제 주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까지 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기사까지 본다면 이제 전세대출까지 보게 돼 있다. 결국 전세대출도 이제 건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전세대출의 금액을, 특히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대출의 금액이나 신용대출의 금액을 이제 집을 사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하려고 하고, 이금융권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성 DSR 금리에 이제 50%를 적용했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DSR이 뭡니까? 내가 결국 돈 빌리는 내가 대출을 할 때 원리금 상환을 합니다. 이자만 갚는 게 아니고 이제 원리금과 같이 해서 이자까지 해서 이제 대출을 갚는 거예요. 갚는 거. 근데 이 대출을 갚을 때 내가 돈이 되냐? 소위 말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내 소득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얼마만큼 대출을 받고 원리금 상환해서 그 원리금과 이자의 이제 원리금 이자를 봤을 때 원리금을 봤을 때 이제 원금과 이자의 이제 내가 연소득에 얼마씩 갚아 나갈 수 있느냐를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돈을 갚을 수 있냐, 당신이 능력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제 연소득의 이제 평균 한 50%, 은행가는 40%로 알고 있고 이제 비은행은 50%로 알고 있는데, 이 연소득이 40-50%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먹고 살 것 떼고 대출 갚을 수 있는 능력 떼면은 결국엔 대출할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든다, 이 말이겠죠. 결국은 대출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출할 수 있는 총량이 이제 정해지고, 그 대출할 수 있는 총량으로 내가 집을 사든 전세를 하든 그런 금액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고, 그 금액에 맞춰서 입지가 한정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영향받는 분들이 이제 한정돼 있다, 이 말을 드리려 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9월 1일이 되면은 이제 매매나 전세가 조금은 안정이 된다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수요가 늘었다가 그 전후로는 늘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 공급이 이제 조금씩 늘었다가 줄어들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매매와 전세를 잡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이제 결국 전세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아파트 시장으로 흘러가면 모르는데, 비아파트 시장으로는 지금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전세 사기 피해자 이제 지원과 이제
주거안정 이제 대책이 지금 뭐 통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주거안정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를 다시 이제 통과돼서 회의 통과됐고 국회에서 이제 되면 되는데 결국 이제 통과 안 될 거예요. 서로 이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금액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 전반적으로 한 7, 80%는 이제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 이제 수도권 부분입니다. 수도권. 그만큼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88 대책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LH에서 이걸 사서 임대를 놓고 최대한 임대를 지원한다 하지만 그만큼 88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더 떨어진다는 이 대책이 나온 것도 크게 이제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서울 수도권 말고 나머지가 바로 대전과 부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제 부산에 이제 전세 사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부산의 이제 호재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다가 비아파트 시장 중에서도 이제 다세대와 이제 다가구 특히 그리고 오피스텔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매매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세가 하려고 하면 2년, 4년 전이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왔고 1인 법인이나 이제 법인들이 많이 이제 투자가 들어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신다 하면은 최대한 빨리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비아파트 시장이 부산도 지금 이렇게 해당이 최대한 비율이 많이 10% 이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시장도 비아파트 시장은 계속 좋지는 않을 거다. 좋지 않다는 말은 뭐겠어요? 수요가 없다는 말이죠. 수요가 없다는 말은 공급은 많은데 그런 말은 이제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전세금의 이제 비아파트 시장에 이제 전세금이 낮아지고 전세금이 낮아지니까 이제 전세가율을 맞춰서 매매도 낮아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지방 특히 이제 부산의 이제 천장 레벨의 금액대가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대안책인 비아파트 시장이 약간은 안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으로 부산은 계속 흘러갈 거다. 그렇다 하면은 이제 아파트의 박스권의 천장 레벨의 금액대가 아주 예전에는 그 특정 아파트의 금액대만 활성화되고 거래가 많았는데 지금은 뭐 쉽게 말하자면 9억대, 10억대, 뭐 8억대, 9억대, 7억대, 8억대 금액의 1, 2억 차이로 특정 아파트의 거래가 생각보다 많을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거래량은 많고 그 거래량에 대한 이제 천장을 뚫지 못하는 그 한계선에 대한 금액대가 이제 될 것이며 그럼 결국에는 이 금액대가 이 천장을 뚫을 수 있냐? 쉽게 말하자면 새로운 수요가 이 금액을 뚫고 집을 살려고 하냐?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 하면은 최대한 이제 대장주에 가까운 아파트로 사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하시면은 내가 실거주 이런 기회비용을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무턱대고 지금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데 뭐 어떤 아파트를 사세요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셔야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좀 더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이걸 위해서 이제 제가 또 유튜브 영상을 오늘 아침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해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